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오산 세마 현장에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 세마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당초 처음 분양 당시에 대출이 80%가 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금 잔금 치는 시점에서는 실입주자라 하더라도 30%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되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은 이제 그 자신의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소송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소송을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금융기관들이나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들이 가압류를 들어올 거라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 가압류는 그 현장에서 그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사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가압류라는 게 그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로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의 기술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실사례인데 대출 금액이 2억도 안 됩니다. 2억도 안 되고 한 1억 5천 정도 되는 대출 금액인데 소송을 이제 아직 이제 계약 해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제 가압류를 들어왔는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11개 부동산에 일제히 가압류를 다 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각각의 11개 부동산의 시가를 따지면 대략 한 50억 정도의 이제 가치가 되는 건데, 여기에 모두 가압류를 걸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이 가압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걸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 가압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신청하는 사람이 가압류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막바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그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파급 효과로 그 기존의 임차인들은 이제 가압류 결정문을 받는 순간 대부분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 사람들이 그런 법원에서 날라오는 서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결정문을 받는 순간 이제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큰일이 난 거죠. 큰일이 난 상태에서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염려하고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임차료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이 당사자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한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77세의 노모를 이제 모시고 계시는 분인데,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작년에 이제 집을 하나 처분을 해가지고 집에 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알았는지 누군가가 와서 이제 분양을 권유를 했고, 해당 이제 그분이 이제 분양을 받게 됐는데, 무려 한 25억 정도의 분양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를 억울해합니다. 일단은 이게 사기에 가까운 분양 계약이 아니겠냐라는 거고, 이 사람이 왜 우리 어머니의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서 이 분양 계약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는 억울해서 이제 그 계약 해제 소송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오셔가지고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만약에 제가 소송을 했을 때 우리 집은 무사한 거냐,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집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걱정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무분별하게 자기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보니 가압류에 의한 엄청난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해주십사라고 이제 오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고, 어쨌든 이런 분들이 저희가 계약 해제 소송을 하는 동안에
그래도 자기가 그 주장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오산 세마에 이제 소장을 얼마 전에 이제 제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소송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죠. 근데 은행에서 그 전화가 와가지고 소송을 했다. 당신 소송을 했느냐? 뭐 맞다 그랬더니 당신 지금 나한테 우리 은행에 지금 대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어떡하려고 이 소송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은 결국은 그런 거죠. 이 소송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대출이 언젠가는 만기되는 시점이 돌아올 텐데 대부분의 대출 만기라는 게 장기 대출이 아니거든요. 거의 다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는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1년 후에는 결국은 은행하고 이제 대출 연장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소송으로 인해서 어딘가에 뭐 가압류가 돼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게 되면 그 은행에서는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 자 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의 살인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3.5%나 4% 이내의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분들은 최소 9% 정도의 금리를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3.5%까지도 은행에서 금리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13.5%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금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은행들이 이런 이제 압박 수단으로 이런 걸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점이 되면 소송을 더 이상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나는 그 충분히 다투고 싶지만 이미 이제 그 파산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소송을 지속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심각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수만 명의 국민들이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금융기관이 형식적 소명자료만 제출하면 법원에서 쉽게 가압류를 허가를 하고 있다 보니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 그 채무의 존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형 금융기관과 신탁사나 이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많은 수의 변호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가압류를 일종의 협상의 무기로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안할 때 뭐라고 제안하냐? 소송을 취하하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 이런 공공연한 이런 제안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행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개정이 23년 10월에 개정이 되면서 불법 채권 출심을 못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보면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가압류나 압류 같은 이런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빠져 있다 보니까 현재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지금 아직 명문화가 안 돼 있다라는 그 점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건 하나로만 끝나면 뭐 문제가 없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피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본의 아니게 이제 전세 사기범으로 이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필요한 앞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어떤 내용이 좀 바뀌면 좋겠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심 정의를 좀 명확화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개인 금융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이라는 표현을 넣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소송을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해당 자산, 소송을 다투는 자산 외에 나머지 그분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안 되게끔 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분양계약 해제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서 수분양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그냥 처벌 조항이 없이 그냥 권고사항에 그친다고 하면 이게 효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반드시 형사 고발이 되고 벌금을 좀 과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경제적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송 중인 채무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은 단순히 법 조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보장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더 이상 선량한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금 당장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개인 채무자 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